네, 시작합시다. 자, 공법론 2번 문제고요. 18쪽이네요. 18쪽에 2번. 옳지 않은 것 1번에 보시면 뭐 항상 그리고 대양범 너무 많이 나오는 거니까 필요적 공범 중에 대양범에 대해서 일방에 대해서 차별 규정이 없을 때는 상대방에 대한 형법 총칙상의 임의적 공범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라는 거 많이 했던 지문이고요. 대양범 뇌물을 주는 놈, 뇌물을 받는 놈, 이런 대향범이라고 하는 거는 상호 간의 범죄의 공범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각자가 자기의 뇌물 공여죄 132조, 뇌물 수수죄 129조에 따라 각각 처벌되는 것일 뿐 서로 간의 공범과는 서로 다르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3번에 정치 자금을 기부한 자, 기부받는 자, 대양범인데 기부하는 자는 범죄가 아닌데 기부를 받는 자는 부정한 방식으로 받는다는 인식이 있었으면 얘만 범죄가 될 수 있다. 대양범은 꼭 양쪽이 다 범죄가 될 필요는 없고 어느 한쪽만 범죄가 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4번에 쟁행위 중에 중단된 업무, 특히 이제 이게 정당한 쟁행이라면 사용자가 야, 너희들 일하기 싫어? 그럼 다 그만둬. 새로 뽑지 뭐.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대체하면 안 돼요. 사업 관계 없는 자를 채용 대체하면 안 되는데, 자, 그러려면 사장 쟁의 행위를 하고 있는 근로자 얘하고 이제 대화를 해야지. 대화를 안 하고 야, 그만둬. 나 새로 뽑지 뭐. 새로운 근로자를 뽑아가지고 일을 시키면 처벌을 합니다. 누구를? 얘를 처벌을 해요. 사장을 처벌을 합니다. 근데 이 범죄를 하려면 이렇게 대체가 되는 근로자가 필요하죠. 대체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얘네 둘은 뭐야? 공범이야. 필요적 공범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근데 얘에 대해서만 처벌 규정이 있고 얘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으면 얘는 처벌을 못하고 얘만 처벌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채용 대체가 되는 자의 행위에 대해서 총칙상의 공범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죠. 그래서 교사방조금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건 4번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18쪽이네요. 18쪽이 5번 봅시다. 공동정범과 간접정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 뭐 1번은 너무 많이 나왔죠. 중간에 끼어들었다. 가담 이유만 책임지고 그 전의 범행에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맞겠고요. 2번에 제가 이제 본 수업 때도 요거 강조 많이 했죠. 자수범. 자수범은 우리 수험적으로 위증죄, 그 다음에 부정수표 단속법상 허위신고죄. 요거 2개 외우라고 말씀드렸고 요거 2개는 내가 직접 범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타인을 이용해서 간접정범 형태로 범죄할 수 없는 범죄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부정수표 단속법상 허위신고죄는 발행인 얘만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이 발행인을 이용을 해가지고 허위신고죄를 범할 수 없다. 맞는지 보이 되겠습니다. 3번에 비공무원 갑은 예비군 동대 방위병 을에게 나 훈련 참석한 허위 확인서 발급 부탁하니까 자 여기서 허위 공문서 작성의 작성권자가 동대장 A야. 그럼 얘가 허공의 주체죠. 허위 공문서 작성의 주체고 보조 공무원 일반 사인이 이용할 때 이 보조 공무원은 허공의 간접 정범이 될 수 있으나 일반 사인은 허공의 간접 정범이 될 수 없는 거를 워낙에
수업 때 강조를 많이 했던 거고요. 그랬을 때 이제 동대장 A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확인서를 발급받았을 때 방위병 을은 호공에 간접도 되지만 일반 비공무원 갑은 호공에 간접 정범에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얘 혼자서 하면 맞죠. 혼자서 했으면 간접 정범 되는데 이건 지금 뭐예요? 둘이 같이 했죠. 둘이 같이 했으면 얘의 뭐 신분이 요렇게 연대가 될 수 있으니까 요럴 때는 간접 정범의 공범은 성립 가능하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건 3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공동정범 본질에 대해서 범죄 공동설하고 행위 공동설이 있죠. 범죄 공동설하고 행위 공동설이 있고 범죄 공동설은 공모한 바가 없기 때문에 과실범끼리는 공동정범이 안 되지만 우리 판례는 의사 연락이 있는 날에 행위를 공동으로 했으면 공동정범 성립 가능한 행위 공동설의 입장이 여기가 이제 판례죠. 판례에 따르면 이제 행위 공동설의 입장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4번, 옳지 않은 건 3번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9번 봅시다. 프린트로는 19쪽에 9번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공모 공동정범은 니들이 공모한 것 외에 다른 범죄가 발생한 걸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에이 괜찮겠지 라고 방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예상되는 범죄 즉 그 발생한 범죄 전부에 대해서 공모 책임을 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공동 가공 의사는 타인이 범죄한데 내가 안 막았어. 공모야? 아니지. 당연히 여러분. 친구가 범죄한데 내가 안 막았어. 공범이야? 아니란 말이야. 용의는 제재하지 않은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충분하지 않고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를 하기 위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해서 자기의 의사 실행에 옮긴 것을 내용으로 할 필요까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3번에 법인도피죄는 계속범, 법인도피죄는 계속범이기 때문에 범죄 행위 도중에 도피행위를 이용해서 계속한 경우에 법인도피죄 공동정범 성립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4번 회사 직원이 영업 비밀을 유출하거나 이익을 위해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면 배임 끝. 반출하면 배임 기수가 되고 배임 종료. 그러니까 그 후에는 종료 후에는 뭐가 안 된다? 공범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후에 접촉한 자는 배임죄 공범은 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고 이거 제가 잘못 프린트 넣어놓은 거 가지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11번 공범과 신분 프린트 20쪽 봅시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그래서 이제 기억 아까 처음에 우리 허위 공문서 작성 때는 작성 권한이 있는 공무원만 특히 이제 작성 권한이 있어야죠. 권한이 있는 공무원만 그 주체가 되는 그 신분범이 되고요. 따라서 이제 신분이 없으면 허공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신분이 없는 피고인들을 허공으로 처벌하려면 당연히 특별의견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니은 모해 목적 여기 이제 모해 목적 사실 이 모해 목적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요소, 행위 활력 요소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계는 이 모의 목적을 신분으로 부정하지만 우리 판례는 우리 모의 목적을 신분 인정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모의 목적을 이제 우리가 판례에 따르면 신분이 되고 신분 때문에 행위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D급 봅시다. 신분이 없는 자가 신분이 있는 자와 했을 때 항상 성립은 중하게 처벌은 약하게 성립은 업무상 배임죄가 처벌은 단순 배임죄 그러니까 틀린 질문 4개고요. 리얼은 소극적 신분 의사 혼자 의료행위하는 건 범죄가 아니지만
의사가 아닌 자랑 같이 하거나 시키면 무면 의료행위의 공동정범 내지는 교사범. 자, 치과 의사가 무면 의료행위를 교사했을 때는 교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미움, 이거 대양범이기 때문에 변호사 아닌 자한테 고용된 변호사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을 때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대양범에는 임의적 형법 총칙상의 임의적 공범인 공무교사 방조 안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옳은 거 기억, 니은, 리을, 미음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번 봅시다. 프린트로는 21쪽. 전업주부인 갑은 남편 공무원 일과 공모해서 뇌물을 받았다. 신분이 연대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1번의 가 사안에서 갑에게는 법무에 적용돼서 수뢰죄 공동정범 성립된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 갑은 친구의 공모에서 갑의 직계 존속인 아버지 애를 살해했다. 그러면 성립은 중하게, 처벌은 약하게. 성립은 존속살인죄가, 처벌은 보통살인죄로 처벌된다. 맞겠고요. 여러분 사실 요거 반대가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그 승진에서도 재작년인가 요거 반대. 이제 비공무원인 을이 남편이 공무원이야. 공무원 남편을 이용해서 뇌물을 받았을 때 비공무원들한테 수뢰죄의 간접 정범이 성립할 거냐와 관련을 해가지고 간접 정범이 되려면 신분이 있어야 되는데 신분이 없기 때문에 수뢰죄의 간접 연대. 요게 이제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 요거는 이제 비공무원이 공무원 이용할 때고, 요거 다는 반대입니다. 이번에 공무원인 갑이 주부인 을을 교사해서 뇌물을 받겠다. 그러면 지금 3번에서 공무원인 갑한테 수뢰죄의 교사범이 될 거냐. 그럼 지금 얘가 정범이 되겠죠. 얘가 교사범, 얘가 정범. 지금 정범이 주부 을이야. 정범이 비공무원 을. 얘는 뇌물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뭐가 없으니까? 신분이 없으니까. 정범은 바로 뭐예요? 구속 요건이 탈락해서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뭐예요? 협의의 공무원 교사범도 정범이 없으면 교사범 아예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수뢰죄 교사범이 성립한다. 틀린 지임이 됐고, 뭐 경우에 따라 뭐 수뢰죄 간접 정범 내지는 뭐 주부 을이 알았다. 뭐 수뢰죄 공범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교사범은 안 된다 해서 옳지 않은 건 3번이 되겠고, 4번은 여러분 물론 통설적으로는 당연히 맞습니다. 통설적으로는 보시면 갑이 친구 을로 하여금 갑의 직계 존속인 아버지 애를 살해하도록 했을 때 을은 단순 살인죄, 갑은 존속 살인죄의 교사범이 될 텐데, 여기서 이제 갑과 을에게는 단서가 적용돼서 각 존속 살인죄의 교사범과 보통 살인죄가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친구 을은 보통 살인죄로 처벌된다지. 물론 이제 보통 살인죄로 처벌이 되니까 보통 살인죄가 성립된다고 해석은 하는데, 역시 판례에 따름이거든요. 판례는 이 경우에 성립을 명시하고 있지 사실 않아요. 처벌 명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냈습니다. 해서 신분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여기 뭐 처벌 이렇게 하면 이제 명확한데 성립이라고 해놔가지고 어쨌든 뭐 답될 건 3번이니까 보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그다음에 그럴 건 판례에 따르면 하지 말고,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답변에서 통설에 따름이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봅시다. 자, 죄수론의 이제 2번 질문 봅시다. 22쪽이네요.
옳지 않아요. 불사는 할 수 없어. 외워야 돼. 열차 승차권 훔치고 열차 타는 거는 우리 불사라고 봤기 때문에 사기죄 안 되니까 틀린 지문에서 옳지 않은 바로 1번이겠네요. 2번 작물 보관 중에 처분하는 거 횡령 안 되죠. 인장을 위조하고 문서까지 만들었으면 인장 위조는 문서에 흡수가 되기 때문에 또 인정 위조 안 되고요. 되면 대신에 문서 위조가 안 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4번에 자, 야 상속인들이 상속 받은 거 우리 지분대로 분배해줘라고 하는데 반환을 거부하면 부동산 전체에 대해서 횡령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 이후에 더 침해할 게 없습니다. 그 이후에 근저당권 하는 것은 이미 전체를 다 횡령했기 때문에 더 침해할 게 없어서 불사가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넘어갑시다. 자, 6번이니까 6번에 23쪽에 6번이네요. 23쪽에 6번 불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자 1번에 종중은 이 보상금을 수령할 마음이 없는데 회장이 종친의 몰래 보시면 뭐 그런 거 있나? 종중 규약을 위조를 해가지고 수용 보상금을 출급받습니다. 그러니까 공탁관을 속인 거죠. 공탁관을 속여서 이걸 편취한 사기죄가 되고 이 사실을 뒤늦게 한 종친이야. 이 미친 새끼 아니야? 그러면서 야, 너 임마 이거 수용 공탁 받으면 어떡해? 야, 공탁금 내놔. 라고 했을 때 공탁금 반환을 거부했을 때 추가 횡령이 될 거냐? 우리 판례 그렇지 않다. 이 공탁금을 찾아간 사기죄가 되는 것이고 공탁금 반환 거부는 별도의 횡령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맞겠고요. 2번 영업 비밀점이 USB를 훔친 거 USB 얼마 안 해요. 문제는 그 USB 안에 든 영업 비밀의 값어치가 훨씬 높은 거죠. 따라서 2번에 USB를 훔쳤고 영업 비밀 사용을 했을 때 그 비밀 부정 사용이 훨씬 더 큰 범죄 침해이기 때문에 그 새로운 법익 침해로서 별도로 구성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구성하니까 틀린 옳지 않은 건 2번이겠네요. 그다음에 3번 작물 취득하고 그 수표를 쓰는 것은 그 당연히 대한 불사 맞겠고요. 4번에 밀수를 해서 통과를 하면 밀수는 곧바로 기수가 되는 것이고 이제 물건 들어왔으니까 받으러 가죠. 받으러 가는 게 새로운 법익침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불사가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옳지 않은 건 2번. 답이 좀 쉽지 이런 건 좀 낯설 수는 있는데 여기는 워낙 쉬워서 정답은 2번. 고르긴 답 고르긴 쉬웠을 것 같고 그다음에 7번 봅시다. 7번은 23쪽에 있네요.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지문 좀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나왔기 때문에 좀 잘 기억해 주시고요. 나를 고소한 자를 찾아가서 때렸다. 그럼 내가 수사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때리면 보복 범죄가 되고 내가 들어가 때린 순간 주거침입 그러니까 뭐 때리고 여기까지 있습니까? 때리고 강간까지 했다 했을 때 때려 침입해서 강간까지 하려고 했다. 진짜 나쁜 새끼죠. 해서 복수하려고 찾아가서 때리고 강간하려고 했을 때 특가법상 보복범죄하고 성폭법상 강간, 주거침 강간죄 하나의 행위로서 보복도 하고 강간도 하기 때문에 상당 옳은 건 1번이겠네요. 좀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2번에 작물 보관하다가 처분하는 거는 추가 횡령 안 되니까 불사가 됐었고 3번에 보이스피싱은 단체를 만들고 활동까지 한 거는 일반적인 폭력 단체는 포괄일죄인데 사기랑 보이스피싱은 실경이죠. 실경이니까 사기죄만 된다. 들린 지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4번 별표. 4번 별표. 자, 사기입니다. 사기. 우리 기본적으로 사기죄의 죄수는 뭘로 정해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수죠. 사기죄의 죄수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수입니다. 그러면 피해자별로 수개의 범죄가 되는 게 기존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야. 근데 여러 피해자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공동의 뭐 흔히 경제 공동체 이러면 어떡할 거냐? 팔라가 이럴 때는 여러 명이어도 공동의 이해관계면에 일제가 된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대로 수재가 된다. 라고 돼서 보통 우리가 이것만 보고 이거는 이제 판례가 낀 내용이니까 잘 안 보는데 이건 이제 된 거예요. 그러면 피해자가 여러 명인데 서로 이해관계가 똑같아. 언제? 대표적인 게 여기처럼 뭐예요? 부부일 때. 특히 이제 또 이 부부의 공동, 물론 부부라고 해서 다 공동 아니지만 부부인데 서로 공동 재산이야. 이 부부의 공동 재산을 기망해서 가져가는 거는 피해자가 여러 명이지만 공동의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물러보겠다. 포가 일제로 보겠다라는 것이 이제 판례 입장입니다. 포가 일제로 볼 수 없다. 틀린 질문 열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 봅시다. 경합범에 대해서 8번 23쪽에 있습니다. 23쪽 보시면 옳은 것은 특히 이제 여러분 항상 이제 사후적 경합범이 나오면 어렵죠. 특히 이제 경찰 신무로 하시도 않을 거고. 근데 이제 항상 결국 시험에 나오는 건 항상 뭡니까? 시험에 나오는 거는 여기. 사후적 경합범은 기본적으로 이거잖아요. 사후적 경합범은 A 범죄를 저지르고 B 범죄를 저질렀는데 여기서 B에 대해서 금고 이상의 확정 판결이 떨어지고 여기서 이제 A에 대해서 판결을 하려고 할 때 이 금고 이상의 확정 판결 전에 범한 이 A 범죄를 뒤늦게 판결하려고 할 때, 이거 판결할 때 이거를 동시에 판결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봐서 임의적 감면을 해줄게. 39조에 따라서 임의적 감면을 해줄게. 이게 이제 사후적 경합범의 취지고 구조적으로 금고 이상의 확정 판결이 있고 그 확정 판결 전에 A라는 범죄를 전했어도 여기 중간에 C라고 하는 다른 범죄가 있어서 이거 두 개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이 안 되는 거면 설령 그게 금고 이상 확정 판결 전에 범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이 안 되는 거는 뭐가 안 된다? 사후적 경합범이 안 되니까 임의적 감면도 못 된다. 요것만 잘 정리해 놓으면은 우리 시험에서는 대부분 문제가 풀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1번 질문은 이게 사후적 경합범이 되려면 뭐예요? 벌금형이 아니라 뭐야? 금고 이상이어야 돼. 벌금형은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뭡니까? A, B, C 죄를 범하고 A 범죄가 확정이 되고 그 B하고 C를 판결하려고 한다. 만약 이게 금고 이상이었으면 이걸 따로따로 사후적 경합범으로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근데 벌금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 이거 그냥 무시하고 요거 두 개 뭐예요? 여기서 한 번에 동시적 경합범으로 판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벌금형이기 때문에 동시적 경합범 성립할 수 없다. 틀린 지문이에요. 이게 금고형이었으면 맞는데 벌금형은 틀린 지문 낼 거고 항상 이번에 포괄의 중간은 동종은 분리, 이종은 분리 안 된다. 다른 종류니까 분리 안 되죠. 분리 안 되니까 그냥 확정 판결 후에 범죄가 돼서 사후적 경합범 안 되고 분리도 안 되니까 옳은 건 2번이 될 것이고 3번에 확정 판결 전에 범한 범죄하고 판결된 게 애초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동시적 경합범은 당연히 안 되고 사후적 경합범도 안 되고 둘 다 안 된다. 그 다음에 4번에
애초부터 동시에 판결이 안 되는 경우라면은 39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각각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하시죠. 설명하려면 또 이제 또 길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형벌론부터인데 여러분 형벌론 또 제가 설명드릴 게 있어가지고 오늘 또 제가 오후에 또 일이 좀 있어가지고 일단 오늘 특강 촬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다음 또 영상에서 바로 이어가지고 이제 형벌론 4번부터 이제 이어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수고하셨고요. 바로 보겠습니다.